친구가 줄어든 게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늘 함께할 것 같던 인연들이 조용히 멀어지고 휴대전화는 더 이상 바쁘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인가?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왜 이 한산한 풍경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사람을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약속이 많아야 성공한 것 같고 주변에 사람이 넘쳐야 외롭지 않은 것처럼 믿어온 겁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이 오면 세상은 말하죠. 내가 외로워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바라보면 인생의 흐름은 우리에게 다른 해석을 건네고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도 서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억지로 이어왔던 인연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뿌리는 더 깊어지듯이 우리의 관계도 삶의 계절에 맞춰 필요한 것만 남겨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이 조용해졌다면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를 남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에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공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는 노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삶이 흐르며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 변화는 누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박영순 씨, 70을 넘긴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별했고 넉넉하진 않지만 남편이 남긴 퇴직연금과 소형 아파트 한 채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 오래된 단지였지만 전세가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영순 씨는 작은 상가 건물에서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일거리를 이어갔습니다.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지내던 그는 예전에는 이웃과 함께 점심도 먹었고 같이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풍성한 편은 아니었지만 외롭지도 않은 생활이었죠. 문제는 지인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같이 다니던 이웃은 자녀 집으로 이사했고 아침에 함께 걷던 동년배 여성은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때 자주 찾던 경로당에서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영순 씨는 어느새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반복되자 그는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왜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걸까? 이 질문은 그를 불안하게 했고 불안은 곧 억지 관계를 붙잡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친하지도 않았던 이웃에게 쓸데없는 근황을 물어보고 경로당에서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건네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마치 지나치게 붙잡는 손을 떼어내려는 듯 사람들은 점점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억지로 애쓰는 동안 정작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소수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무리하지 않고도 인사 나누며 지내던 이웃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영순 씨는 결국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짜 인연을 밀어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다소 고요해진 어느 날 영순 씨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남성이 옆에 앉아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영순 씨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편안함으로 남는다는 것. 억지로 이어온 인연은 결국 떠나고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머무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이 주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어쩌면 삶이 조용해지는 지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야 할 인연만 남겨지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다 떠나는가? 가 아니라 누가 자연스럽게 남아주는가? 이 질문을 향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람 속에서 혼자인 것이 더 외로운 이유입니다. 함께 이어가 보시죠.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 속에서 진짜 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맞춰 웃고 속을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사는 최병호 씨, 70을 넘긴 남성입니다. 퇴직 전에는 중견 건설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고 퇴직금과 오랜 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그럭저럭 안정된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주변 사람도 제법 많았습니다. 동네 골프 모임, 아파트 자치회 활동, 퇴직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까지 늘 누군가와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문제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내 이야기를 꺼낼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는 늘 경제 이야기와 과시성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 손주가 어떤 상을 받았다. 누구는 새 차를 샀다. 병호 씨는 그 이야기에 끼기 위해 늘 밝은 척했지만 사실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작은 통증 하나에도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모임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늘 삼키고 지나갔죠. 자치회 활동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바쁘고 서로 체면을 세우려 하는 분위기 속에서 힘들다, 요즘 외롭다는 말은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점점 다치고 어울리는 날이 많을수록 병호 씨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 동료들과의 자리에서 한 동료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모임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몇몇은 외면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라는 말을 툭 던지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병호 씨는 여기서는 내 속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병호 씨의 외로움은 더 크게 부풀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을 꺼낼 수 없고 겉으로 웃으며 맞추지만 속은 점점 비어가는 느낌.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가만히 누워 아무 생각 없이 TV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활동도 줄었습니다. 골프 모임 출석률이 낮아지고 자치회 활동도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깊어진 외로움이 결국 다시 혼자의 시간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기 병호 씨의 건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의미 없는 피로감이 이어졌고 무기력함이 쌓이면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 중 그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많이 어울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고요한 위기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동네 산책길을 걷던 중 작은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병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말할 수 없을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는 순간임을,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보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후 병호 씨는 억지로 모임에 나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자신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오래 잊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휴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천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사람 속에서 혼자 있던 시간보다 혼자 있으면서도 편안한 시간이 더 많아지자 병호 씨는 비로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연결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관계의 적정량과 품질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왜 많음보다 편안함이 중요한지 이어서 이야기해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고 깊어져 갑니다. 젊을 땐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능력처럼 보였지만 노년에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 한 명이 전부를 바꾸기도 합니다. 광주 북구 우남동에서 살고 있는 정화순 씨, 70 중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아니고 큰 부채도 없이 연금과 저축으로 그럭저럭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성격은 조용한 편이었지만 동네에서 나름 사람 많은 어르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침 걷기 모임, 경로당 미술교실, 아파트 라인 별 카카오톡 단체방까지 언제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단체 카톡방이 조용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진, 소식, 각종 정보, 심지어 감정 섞인 말다툼까지 화순 씨는 그 속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울림이 버거워지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였습니다. 경로당 미술교실에서 간식 비용을 누가 더 냈네, 덜 냈네 하는 이야기가 오가며 화순 씨가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실수도 아닌데 화순 씨가 더 잘 챙겼어야 했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저 평소 성실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떠넘겨진 것이었죠. 사건은 금방 잦아드는 듯 했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단체방에서는 은근히 특정 사람 이야기가 돌고 서로 없는 데서 험담을 하며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화순 씨는 그 대화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말을 아꼈지만 그럴수록 누군가가 왜 요즘 말이 없냐라며 떠보는 말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화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늘어난다는 걸. 불편함은 자꾸 쌓였습니다. 매일 카톡방에 들어가 눈치를 살피는 일이 피곤했고 모임에 나가면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웠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맞춰야 하지? 그러면서도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임을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느닷없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라인에 사는 또래 여성 이정임 씨, 카톡방에서도 크게 나서지 않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화순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나오던 날, 정임 씨가 우연히 지나가다 말없이 봉지를 들어주었습니다. 큰 인사도 없고 생색도 없고 그저 조용히 함께 걸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정임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무거울 땐 같이 들어요. 같은 동네 사는데요, 뭐. 그 한마디에 화순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카톡방에서 수십 명이 떠드는 것보다, 모임에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이 짧은 배려가 훨씬 따뜻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화순 씨는 조금씩 모임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대신 자신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두세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혼자가 아니라 자유로워졌습니다. 많은 인연을 붙잡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한 명이 삶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수가 아니라 품질로 평가됩니다. 말 많고 시끄러운 모임보다 생색 없는 작은 배려가 훨씬 값집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는 10명 중 하나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묵묵히 남아주는 그 단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시작이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고독의 선물입니다. 계속 함께 보시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흔히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선물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박용자 씨, 70을 넘긴 여성입니다. 남편은 살아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며 자녀 둘은 모두 타지에서 생활하며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용자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남편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한 뒤 근처 시장을 걸어 다녀오는 것,
간단한 텃밭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눈에 띄는 취미도 활발한 사회 활동도 없었고 특별히 연락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지내면 우울해져요. 나가서 사람 좀 만나야지. 그렇게 집에만 있으니 사람이 늙어요. 경로당에서도 시장에서도 같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혼자 있는 용자 씨를 걱정하는 듯한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외롭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니 뒤처지는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는 마음에 경로당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동네 커피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여럿이 모여 있어도 용자 씨는 더 지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는 대부분 자녀 자랑, 배우자 타박, 병원 이야기,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아픈지, 누가 더 돈을 쓰고 있는지, 이야기 속에는 서로를 채워주는 것보다는 끝없는 비교만 존재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공허했고 집에 돌아오면 더 피곤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하지? 결정적인 순간은 커피 모임에서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용자 씨는 맨날 혼자 다니더니 이제야 좀 사람들 만나려나 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난처럼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무심한 말 속에는 혼자 있는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이 용자 씨 마음에 날카롭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용자 씨는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그 짧은 고요가 훨씬 편안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 용자 씨는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집 근처 꽃집을 둘러보고 점심에는 책을 소리내 읽어보고 오후에는 남편과 차 한잔을 나누며 연극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일.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자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 조용한 시간이 마음을 단단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때 용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노년의 고독은 사람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울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관계는 비로소 억지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제에서는 그 고독이 어떻게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주는지, 다시 말해 기대에서 벗어난 관계가 얼마나 편안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마음 한쪽에 이런 바람을 품습니다. 나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아는 만큼은 이해해주겠지.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춘자 씨, 70 가까운 여성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과 조용히 지내는 중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 주겠지. 손주들도 나를 잘 따르겠지. 이 기대가 오래도록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자녀들이 바빠진 이후였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했고 명절에 늦게 온다고 섭섭했습니다. 선물만 보내고 얼굴을 보러 오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리가 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러지? 춘자 씨는 불만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기대의 무게를 아이들에게 묵직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않니? 바쁜 건 알지만 잠깐은 시간 나잖아. 너무 잘 지내서 그런가 봐.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점점 따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더 줄었습니다. 전화하기가 부담스럽고 찾아가면 괜히 미안해지고 또 서운함을 듣게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결과는 뻔했죠.
멀어짐입니다. 춘자 씨는 더 외로워지고 아이들은 더 조심스럽고 서로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춘자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이웃 조혜선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혜선 씨는 자식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 안 하면 편해요. 알아서 연락 오는 날만 기쁘면 돼요. 그 말이 춘자 씨의 마음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허탈하고 한숨도 나왔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사랑을 원했구나. 그날 이후 춘자 씨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고 손주들이 못 오면 그냥 영상으로 얼굴을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놀랍게도 관계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딸 가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희가 갈게요. 뭐 필요하세요? 붙잡았을 때는 도망가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으니 스스로 다가온 겁니다. 춘자 씨는 알게 됐습니다. 기대가 관계를 조이는 끈이었다는 걸. 사람 관계는 내가 바라는 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끈이 느슨해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계가 줄어들고 기대도 내려놓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평생 함께 해온 나 자신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예전처럼 연락도 많지 않고 함께할 사람도 줄어들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남겨진 건 아닌가? 하지만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 걸어온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내 마음보다 남을 더 챙기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기 바빴습니다. 관계가 많아야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에게 기대고 기대받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흩어지고 기대는 언제든 실망으로 돌아오며 마음은 스스로 돌봐야만 편안해진다는 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지금, 그건 벌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천천히 다시 만나는 시간.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고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하며 내 마음이 내 속도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관계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언젠가 인연은 조용히 다가오고 떠나는 인연도 미움 없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와 편안해질 때 비로소 편안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인맥도 수많은 약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과 잘 지내는 힘, 그 힘이 남은 삶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속 나에게 오늘도 천천히 내 속도로 가자. 이 마음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친구를 얻은 겁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에 공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천천히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